아이스하키 선수예요. 아이스하키 선수. 우리나라 국가대표고 여러분들이 인터넷에 이름 쳐보면 바로 뜹니다. 우리 최강희원님 모시고 함께 시간 날 때 박수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앉아서 진행을 좀 할게요. 네, 제가 마이크를 먼저 드리고. 네. 요즘 어떠신지 근황 소개 좀 한번 해주시죠. 저는 올해 초에 5월달에 세계 선수권이 있었는데 그 세계 선수권 치르다가 이제 부상이 있어서 지금은 어깨 수술 받고요. 지금 쉬고 있습니다. 그 사실 여기 있는 분들이 알 수도 있지만 아이스하키라는 게 그렇게 대중적인 스포츠는 아니니까 아이스하키가 어떤 스포츠고 거기서 어떤 포지션 맞는지 좀 한번 소개해 주실 수 있을까요? 일단 한국에서는 아이스하키가 되게 유명하지는 않지만 그 이제 유럽이나 여기 캐나다, 미국 쪽에 가면은 아이스하키가 되게 대중적인 스포츠라서 스포츠로 알려져 있고, 근데 저도 이제 그 처음에는 아이스하키가 뭔지도 몰랐었어요. 근데 이렇게 체험을 하다가 또 제 적성에도 맞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은 직업적으로 하고 있고 매력 있는 스포츠인 것 같은데 제 성격상 제가 이제 좀 성격이 이렇게 소심하거나 좀 이렇게 침울하지 않고 좀 이렇게 와일드한 성격을 갖고 있어서 저한테는 참 매력적인 스포츠인 것 같습니다. 사실은 북에서 오신 분들 중에 아이스하키를 하시는 분이 거의 없잖아요. 처음에 이거 또 있나요? 딱 2명 있는데요. 네, 제가 그 시작하기 전에 이제 아주 오래 전에 그 한국에 오셔서 여자 대표팀 아이스하키 선수로 활동하시는 분이 계세요. 네. 그러면 광영님은 어떤 계기로 아이스하키 입문하게 되셨어요? 저는 대학교 다니다가 이제 저도 연명학교 졸업 11년도에 했어요. 2011년도에. 2011년에. 네, 그러고 아마 2011년생도 있을 것 같은데. 네, 안녕하세요. 그 11년도에 이제 대학교에 가서 그 대학 생활을 하다가 그 대학교에 선배가 있었어요. 지금 운동하고 있는 선배가 있었는데 저한테 이제 이런 운동이 있는데 해보지 않겠냐를 묻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에는 그냥 그냥 그렇구나 이렇게 하다가 아니 그 선배가 아이스하키라는 운동을 네. 추천 본인은 안 하고? 저도 했죠. 그러니까 그 선배는 뭐라고 있었던 거예요? 아이스하키라고 있었던 거예요? 그 대학교 교직원으로 있으면서 이제 운동을 하고 있는 취미로 하고 있는 그런 분이셨어요. 그래서 그분이 아이스하키를 해줬을 때 사실 아이스하키 하겠습니다라고 해서 동네에서 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이게 뭐 진짜 동네 아이스하키 링크장이 있는 것도 아니니까. 그러면 추천을 해줬을 때에 어느 팀을 소개해 준 겁니까? 아니면 어디 가서 뭐 전문적으로 배우는 뭐 이런 걸 소개해 주시고? 뭐 팀도 소개시켜줬고요. 그냥 종목이 이런 종목이 있다 이렇게 알려만 줬죠. 처음에는 잘 들어보지도 못했고 축구나 농구, 뭐 야구처럼 되게 대중적인 스포츠가 아니다 보니까 그냥 뭐 덜떠름한 그런 생각을 갖고 있다가 근데 어쩌다 보니까 이제 사람의 계기라는 게 있어서 지금까지 운동을 하게 된 것 같아요. 저희가 생각할 때는 아이스하키라고 하는 그 스포츠가 어렸을 때부터 약간 스케이트도 좀 잘 타고 뭐 이래야지 한다라고 생각을 좀 이제 워낙 미국이나 캐나다 같은 데 보면 청소년 때부터 많이 하니까 대학 때 배우고 스케이트를 그때 하셨을 텐데 가능하셨던 거예요? 처음에는 되게 걷지도 못했죠. 걷지도 못하고 제대로 일어서지도 못했고 뭐 앉지도 못했고 근데 제가 지금 여기에 있는 건 이 자리까지 오게 된 거는 제가 대학교 다니면서 주말이 없었어요. 이제 강의 듣고 강의 끝나면 웨이트하고 주말에 또 운동 가고 그렇게 일주일을 꼬박 이렇게 주말 없이 5년을 지내서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지금 제가 있는 것 같아요. 주말 내내 그러면
다른 사람들이 이만큼 실력을 키운 거를 따라가기 위해서 네. 뭐 제 주중에는 이렇게 학교 끝나고 나서 주말에는 따로 시간을 내서 계속 그 연습을 해서 따라간 거네요. 네. 그러다가 국가대표까지 되신 거고요. 그렇죠. 우리 박수 한번 할까요? 사실 우리 인생에 국가대표가 된다는 건 참 놀라운 일이잖아요. 태극기를 딱 달고 전 세계 국위선양을 하면서 한국이라는 이름을 알리는 건데, 네. 국가대표 딱 됐을 때 어떤 느낌이셨어요? 처음에는 어쩔 줄을 몰랐어요. 되게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되게 갖고 싶은 거, 뭐 아까 여기 에어팟 쓰시는 분도 계시던데 에어팟을 지금 초중년이니까 사야지 하고 생각한다고 바로바로 살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뭐 아르바이트를 하든지 아니면 부모님한테 용돈을 받든지 그렇게 해서 조금 모아서 뭐 에어팟을 사고 뭐 내가 갖고 싶은 걸 갖거나 이렇게 하시잖아요. 근데 그 갖고 싶은 그 물건을 가졌을 때의 그 느낌? 네. 국가대표라고 하는 게 어떻게 보면 내가 당장 할 수 없지만 네. 되고 싶어서 뭐 용돈을 모으던 아르바이트를 하는 것처럼 그 시간을 가졌다가 국가대표라고 하는 걸 딱 받게 되는. 그렇죠. 이게 노력의 이제 그 결말이 딱 찾아왔을 때 그때는 제가 그때의 감정은 말로 이렇게 딱 뭐 가다 나다 이렇게 말은 못할 만큼 그런 감정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 느낌 있잖아요. 사실 다른 사람들보다는 좀 이게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흔히 말하면 북에서 태어나서 한국으로 탈북해서 넘어와서 한국에 정착을 하다가 한국의 대한민국이라는 이름으로 한국 이름으로 국가대표가 돼서 딱 나간 거잖아요. 그래서 좀 여러 가지 망감이나 생각들이 있지 않았을까 막 이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사실 저도 한국에 처음 왔을 때 그 한국이랑 북한이랑 이렇게 축구를 이제 몇 번 했었어요. 그래서 그 처음에 좀 어린 마음에 어디를 응원해야 되나, 내가 태어난 곳을 응원해야 되나, 아니면 지금 살고 있는 곳을 응원해야 되나. 근데 그 질문은 딱 한 번에 그쳤어요. 이제 되게 저희는 한민족이라는 말을 많이 쓰잖아요. 뭐 북한 사람도 조선 사람, 뭐 한국 사람도 조선 사람, 물론 각자 이제 지금 시기에 그 태어난 그 뿌리는 다를 수 있겠지만 아주 오래 전으로 돌아가면 그 뿌리는 같은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좀 어디 팀을 응원한다기보다는 선수들이 그 게임을 치르는 동안 부상 없이 서로 막 이렇게 그 스포츠맨십에 좀 어긋나는 뭐 그런 변질적인 행동 없이 좀 기분 좋게 선의의 경쟁을 좀 했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으로 제가 전에 됐을 때만 해도 경기를 나가기 때문에 해외를 정말 많이 다니셨죠. 네. 몇 개 정도 가보셨나요? 나라는 뭐 미국, 캐나다는 기본 베이스로 갔었고요. 뭐 이탈리아, 독일 뭐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뭐 일본도 가고 뭐 중국도 가고 뭐 여러 곳을 많이 제가 뭐가 궁금하냐면 그렇게 가다 보면 뭐 그냥 제 개인적인 호기심인데 북한 선수단도 혹시 나옵니까? 제가 평창 때 북한 선수단이랑 사진도 찍고 싶고 그랬었는데 옆에 이렇게 그 목사님과 같이 이렇게 옆에 있었는데 사진까지는 찍지 못했고요. 그냥 인사 정도. 그 한국말로 안녕 할 줄 알죠? 중국말로 니하오 오케이? 그것처럼 이제 인사만 했어요. 인사. 근데 이게 그 사진 찍으려고 하다 보니까 거기에서 이제 거절하더라고요. 네. 그렇게 평창에서 그럼 한번 만나고 말고는 따로. 네, 그거 평창 때 말고는 없습니다. 네, 우리 지금 사실 광영님이 아이스하키 국가대표로 이제 활동을 하시니까 저희가 그 얘기를 했는데 어린 시절 한번 돌아가 보면
광영님은 북한 고향에서 어떤 어린 시절 보냈는지 좀 한번 궁금합니다. 저는 좀 행복했던 기억을 찾아볼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지금 생각을 해도 되게 저희가 그 하늘에서 비가 오고 눈이 오고 이러면 그 눈과 비를 막을 수 있는 뭐를 쓰죠. 뭐 우비를 입거나 우산을 쓰거나 하는데 저는 지붕 없는 집에서 항상 사는 듯한 느낌?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부모님이랑 같이 살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항상 모든 선택을 내가 했어야 됐고 또 선택을 한 거에 대한 결과를 제가 항상 책임져야 됐고 누군가가 이제 저한테 방패 실드 해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없어서 그래서 어린 시절은 조금 슬펐던 것 같아요. 외롭고 네. 슬프고 네. 누군가 흔히 말하면 가정이라고 하면 보금자리와 같이 내가 안전하게 지켜줘야 되는데 그런 거 없이 말씀하신 것처럼 천장 지붕이 다 뚫려 있는. 네. 그래서 그냥 흔히 말하면 생으로 사회에 내던진 것처럼 항상 그런 삶을 살아가시다고. 어떻게 보면 생존의 삶이네요, 그냥. 그렇죠. 살기 위해서 항상 하루하루가 새로웠던 것 같아요. 오늘은 무슨 일이 일어날까? 내가 어떤 행동을 해야 잘 하루가 지날까? 네, 그렇게 하루살이 같이 네, 매일매일 그렇게 안정된 집이 있거나 그러면 아침에 학교 가야지, 학교 끝났으면 집에 가야지 뭐 이런 게 있는데 저한테는 이제 그런 상황이 없어서 조금 좀 슬픈 것 같은데 예전에 승주쌤이라고 여러분 아십니까? 여명학교의 승주쌤이라고 역사 선생님. 네. 네. 승주쌤이 이런 얘기를 해준 적이 있어요. 무슨 얘기했냐면 북한에 있을 때 꽃제비로 살았는데 꽃제비 중에 많은 수가 젊은 나이에 어린 나이에 죽어가는데 그 이유를 자기가 그때는 배고파서 굶어 죽는다고 생각을 했는데 실제로 자기가 살아보니까 배고파서 굶어 죽는 것도 맞지만 그거보단 갈 곳이 없기 때문에 돌아갈 곳이 없기 때문에 삶을 마감했던 것 같다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자기가 인생을 돌아보니 꽃제비로 살았던 그 삶은 돌아갈 곳이 없다라는 데서 오는 그 허탈감, 외로움, 허무함이 실제로 인생을 더 많이 마감하게 한 건 아닐까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는데 약간 그런 삶이었습니다. 비슷합니다. 네. 지금 제가 예를 들면 혹시 한국에 온 지 1년 되신 분 있어요? 2년 3년 다 그 이하예요? 아니면 중국어로 물어봐야 되나요? 이얼산 처음에 한국에 왔을 때 어땠어요? 여기 없었어요. 네? 똑같은 건데. 중국에 있을 때랑 한국에 있을 때랑 똑같았어요? 네, 똑같았어요. 어... 한국말 모르는 때문에. 네? 한국말 몰라야겠는데. 한국말 몰라서 힘들었어요? 제가 지금 왜 이 얘기를 하냐면, 한국에 왔을 때 만약에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 없었어요. 엄마? 네. 엄마가 없었으면, 혼자서 한국에 왔으면, 말도 안 통하는데 어땠을 것 같아요? 죽고 싶어요. 죽고 싶어. 뭐 한다고요? 죽고 싶었어요? 보통은 그랬어요. 저도 한국에 처음 왔을 때, 말은 이렇게 조금 되는데, 말은 이제 주고받을 수 있어요. 하지만, 뭐, 문화, 그리고 또 뭐, 한국에서는 보통 혼합된 용어를 많이 써요. 네. 조선말로 물컵이, 영어로는 컵이지만, 조선말로 하면 물잔인 것 같아요. 근데 그런 이제 비슷한 말들을 제가 처음 들었을 때 못 알아들었어요. 아예. 같은 이게 조선말은 하는데 내용을 몰라요. 뜻을 몰라요. 처음에 왔을 때 어땠다 그랬어요? 죽고 싶다 그랬죠. 네.
저도 비슷한 마음이었어요. 근데 왜 죽지 못하고 여기 있냐면 억울해서 그 힘든 시간을 버텨왔는데 지금 죽으면 아깝잖아요. 나중에 살 날이 많은데 여태까지 힘들게 버텨온 게 억울해서 아까워서 그래서 못 죽고 살다 보니까 좋은 일이 지금 생겼어요. 네. 그러면 다시 한번 과거로 들어가면 과거의 삶은 진짜 지붕이 없는 가정에서 사는 것 같은, 그래서 하루하루가 생존을 위한 삶이라면 그렇게 살다가 탈북을 결심하게 된 겁니까? 아니면 살면서 뭔가 새로운 인생에 대한 도전을 하고 싶어서 선택을 하게 된 겁니까? 그 제가 이제 그 탈북하던 시기에는 여러 가지 유언비어라든가 뭐 또는 그 썰이 많았어요. 뭐 어린 친구들 데려다가 그 이 신체 장기를 뭐 판다거나 뭐 어디에 피를 막 쭉쭉 빨아가지고 이렇게 어디에 뭐 돈을 받고 판다거나 뭐 이런 말들이 많았어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아니 지금 이게 무슨 얘기냐면 북한에서 남조선이라고 하는 이 남한 땅을 이렇게 사람들한테 선전선동하길 뭐라고 했냐면 자본주의가 돈 때문에 젊은 아이들이나 학생들을 몰래 납치하다가 장기를 팔아서 돈으로 바꾸고 피를 뽑아서 돈으로 받고 이런 막 못 쓸 곳이야. 거기 막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죠. 뭐 그럴 수 있죠. 네, 그런 상황 속에서 실제로도 그런 일이 뭐 있었다고는 하는데 제가 겪지 못해서 있다 없다를 말은 못하겠지만 아무튼 그렇게 조금 위험한 시기들이었는데 저는 조금 그때 자포자기였던 것 같아요. 지금 죽으나 저기 뭐 팔려가서 죽으나 뭐 어떻게 되겠지 그냥 이렇게 막무가내 그런 생각으로 이제 한국에 오기로 마음을 먹었었는데 어떻게 운이 좋게 잘 왔습니다 여기까지. 사실은 한국에 온다라는 게 사람도 필요하잖아요. 브로커나 안내줄 사람도 필요하고 근데 이게 사실 다 돈인 거잖아요. 돈. 그렇죠. 근데 이제 하루하루 생존도에서 살다가 그거를 마련해서 간다는 게 사실 어려웠을 텐데 어떻게 마련이 좀 되셨습니까? 제가 운이 좋다고 얘기한 게 그 저희 아버지가 조금 그 시대를 좀 잘못 태어난 것 같아요. 그렇게 똑똑하고 다른 사람들이 생각지 못하는 그런 행동들을 많이 하시는 분이어서 그래서 그런지 아빠가 먼저 한국에 오셨어요. 그래서 아빠가 한국에 오시니까 그 정착 지원금이나 뭐 이런 거로 저희 데려오려고 이제 삼촌을 통해서 브로커 비용 내고 그렇게 한국으로 왔어요. 그러면 우리가 북한 조선말로 하면 아버님이 약간 깨신 분이었는데 네, 그렇죠. 근데 북한에서는 살기가 어려운 거죠. 깬 네. 사람이 살기는 어려운 네. 곳이니까. 근데 그 아버지가 깨서 먼저 남한에 오게 되었고 정착 지원과 함께 정착하면서 돈을 벌어서 광양님을 이제 올 수 있게끔 삼촌이 그렇죠. 이렇게 오게. 그러면 넘어오는 과정은 좀 어렵지는 않았겠네요. 쉬웠습니다. 네. 한국까지 오는 길은 좀 많이 쉬웠어요. 도와주시는 분들도 많이 계셨고 근데 한국에 와서가 문제였죠. 오히려 북한에서의 삶은 결핍이라고 해야겠죠. 그러니까 결핍이 없는 삶이었다면, 그러니까 결핍이 가득한 삶이었다면 남한에 오는 순간부터는 남한은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죽는 건 아니지만 이 경쟁이라는 게 엄청 심각한 곳이에요. 네. 사람들이 또 이렇게 따뜻하게 막 이런 것도 아니다 보니까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대화가 되는 것 같으면서도 외로움 때문에 뜻이 안 전해지고 그래서 처음 왔을 때 어떤 느낌이셨는지 물론 아까 저 친구처럼 동일한 마음이 있을 것 같긴 한데 처음 왔을 때는 되게 신났어요. 신나 있었어요. 근데 그 잠깐이었어요. 그 기쁜 마음은 한 달? 한 달. 네, 제가 지금 한국에 온 지 2001년도에 한국에 왔는데 지금 25년도니까요. 24년 됐네요. 24년 됐는데 초반에 즐거웠던 시간은 딱 한 달에서 끝났어요.
왜 그랬었냐면 저는 이제 삼촌을 통해서 아빠가 있는 곳으로 가자고 해서 이제 한국을 오게 되는데 저희가 존재함으로써 좀 가정에 불화가 생겨서 좀 같이 살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안 됐어요. 오히려 아빠의 아들로 아버지한테 갔는데 그게 아버지의 가정이나 그 상황에 네. 문제가 되는 상황이 그렇죠. 맞닥뜨리니까. 그렇죠. 아, 그래서 저는 한국에 와서 고아원에서 자랐어요. 몇 살 때 온 겁니까? 지금 15살에 왔고 지금 39살 됐네요. 네. 그럼 15살 와서 그런 상황을 알고 짐이 될 수가 없으니까 가정이 뭐하니까 고아원에 가서 생활을 그러면 하기 시작한 거예요. 네, 그렇죠. 네. 그러면 그렇게 15살부터 고아원에 가면서 생활하면서 학교를 좀 다녀야 되잖아요. 학교는 지금 여러분 나이에 맞게 학교를 다니시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나이는 15살이었는데 그 테스트를 봤어요. 저의 지적 수준, 학력 수준이나 그 학력 수준을 이제 이렇게 테스트를 봤는데 초등학교 6학년이더라고요. 축하드립니다. 나이는 15살인데 15살이면 보통 중학교 2학년이잖아요. 근데 저는 초등학교 6학년 수준이었어요. 그래서 그때 고아원 원장님이 저한테 선택권을 두 가지를 줬어요. 검정고시를 볼 거냐 아니면 학교를 갈 거냐. 근데 저는 이제 처음에 되게 신나 있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어렸을 때 학교를 못 다녔어요, 아예. 근데 여기 이제 공부할 수 있는 그 환경이 주어지니까 되게 공부를 열심히 해야겠다. 열심히 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에 학교를 갔습니다. 15살에 네. 6학년을 간 거예요. 그렇죠. 자, 6학년을 지금 12살? 13살 친구들이랑 학교를 다니다 보니까 정상적일 리가 없겠죠. 저는 이제 그 친구들보다 형이거나 뭐 오빠거나 그런데 또 서로 이제 같이 학교 다니려니까 아주 피곤했죠. 초등학교 때는 그나마 형, 누나의, 형, 오빠에 대한 그 단어가 크게 이상하진 않았는데 중학교를 가면 여러분은 지금 교복을 안 입잖아요. 교복을 입으면 여기 명찰이라는 게 있어요. 자기 이름표. 그 이름표. 예. 뭐 1학년은 초록색, 2학년은 노란색, 뭐 3학년은 뭐 주황색 이런 색깔이 있어요. 근데 저는 이제 3학년이랑 친구예요. 근데 제가 1학년으로 갔어요. 제 이름표는 노란색인데 주황색 친구들이랑 나이가 똑같아요. 그러면 그 3학년 친구들이 저한테 얼마나 터치를 하겠어요. 뭐 왜 이렇게 나이도 있는데 1학년에 왔냐. 뭐 제가 지금 이렇게 아까 보셨듯이 저 이렇게 키가 크지가 않아요. 조그매요. 그러다 보니까 뭐 키는 왜 이렇게 작냐 뭐 이러면서 되게 태클을 많이 걸어요. 그러면 이제 저는 처음에 한두 번은 괜찮겠죠. 뭐 이래서 뭐 저래서 뭐 두루 핑계를 대겠지만 계속 이렇게 똑같은 질문을 받다 보니까 저도 이제 이 한계가 마음의 한계가 그래서 중학교 가면서 교복을 입는 순간부터 그 학교 생활이 되게 지옥 같았겠네요. 피곤했습니다. 죽고 싶었어요. 오케이? 네. 그러면 그렇게 학교 생활하다가 중간에 안 되겠다 해서 그럼 학교를 자퇴를 하고 고등학교를 갔는데 중학교까지는 다니고 네, 중학교 다 졸업하고 고등학교 2학년까지 다니다가 제가 자동차에 되게 관심이 많아서 자동차과를 갔어요. 잘 배우고 있는데 좀 건강에 이상이 생겨서 수술을 하게 됐는데 한 학년을 더 다니라 그러더라고요. 수업 일수가 부족해서. 수술했으니까. 네, 그래서 자퇴를 했습니다. 네. 2년을 늦춘 것도 네. 힘든데. 네, 1년 더 다니라 그랬어요. 네. 그럼 그렇게 자퇴를 하고 간 학교가 그럼 여기. 네, 그래서 간 학교가 여명학교인데 저 교복 입으면서 피곤했던 학창 시절이
여명학교 갔더니 싹 착해졌을까요? 착해졌을까요? 아니 안 착했어요. 지금 이제 여명학교에는 제가 모르는 선생님들도 계시지만 뭐 처음에 뭐 김신동, 뭐 권정현, 뭐 이런 선생님들 네, 그런 선생님들이 되게 많이 피곤해했습니다. 여러분은 모르시는 분들도 계세요. 김선지라고 이 성함을 쓰시는 선생님도 계셨는데 되게 피곤해했어요. 저를 보면. 왜냐면 그 제가 그렇게 술을 많이 먹고 다녔어요. 술을 이제 많이 먹고 다음 날에 깨지도 않았는데 그 학교를 가서 막 책상에 엎드려서 막 자고 막 그랬었어요. 근데 지금은 네. 학교를 다니는 고등학교 학생이지만 나이상으로는 네, 성인이기 때문에 나이는 19살 이상이기 때문에 합법적으로, 불법적으로 말고 합법적으로 술 먹고 담배 먹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선생님들이 되게 많이 이렇게 속상했죠. 네, 문제하겠네요. 네, 상당한 문제였어요. 왜냐면 술 네. 먹고 거기서 술 냄새 풍기면서 자고 예, 있으니까 그렇죠. 예,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시는 승주 선생님한테 많이 혼났습니다. 예, 이렇게 껄렁껄렁하게 불량한 모습으로 학교 다닌다고 이렇게 많이 혼났었는데 그러다 결국 어떻게 됐을까요? 학교를 제가 중간에 한번 때려쳤죠. 예, 중간에 이제 나이가 이제 20살이 넘는데 담배 피는 모습을 그 선생님이 봐버렸어요. 근데 그 다음날 선생님이 저한테 그 남산에서 학교 다니신 분? 아, 없어요? 그 예전에는 그 명동 남산행이라는 곳에 학교가 있었는데 그 동네를 한 달 동안 담배꽁초를 주수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못하겠다고 그렇게 하고 학교를 그만뒀죠. 그렇게 학교를 그만두고 방황했어요. 또 그 세상은 나한테 되게 불공평하고 자비롭지 못하고 기회조차도 안 준다 이렇게 불평불만을 가지고 한 3년 동안 또 방황했습니다. 그러다가 여러분들은 지금 뭐 컴퓨터 게임을 하시는 분이 계신지 모르겠지만 그 컴퓨터 게임을 제가 3년 동안을 했었어요. 근데 지금은 뭐 PC방 같은 데 가면 담배는 못 피지만 아주 오래전에는 그 PC방에서 담배도 피고 뭐 이렇게 했었어요. 근데 어느 날 이렇게 한 3일 정도 밤을 새고 밖에를 딱 나왔는데 햇빛이 되게 좋았어요. 근데 다른 사람들은 다 뭐 양복 입고 교복 입고 뭐 회사 가거나 학교 가거나 다 각자의 갈 곳이 있는데 저는 밤새 게임방 꽉 막힌 곳에서 담배를 펴적여가지고 이 몸에서 재털이 냄새가 나는 거예요.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그런 제 모습이 너무 싫었어요. 싫다기보다는 조금 불쌍해 보였어요. 제 모습을 보는데. 그래서 제가 다시 영어학교로 갔습니다. 네, 가서 이제 면접 보러 갔는데 조명숙 지금은 교장 선생님이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너 무슨 낯짝으로 다시 왔냐고. 그래서 제가 거기에는 대답을 못했고 나중에 그 교장 선생님이 저한테 내가 안 뽑아주면 어떻게 할 거냐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러면 해마다 뽑아줄 때까지 오겠습니다. 그랬죠. 그렇게 얘기를 해서인지 뭐 어떠한 이유인지 모르겠는데 다시 여명학교로 갔습니다. 그러면 지금 한 6살 정도 차이가 나는 상태에서 다시 학교를 다니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그때는 좀 생활이 좀 모범생으로 바뀌었습니까? 어떻게 사람이 싹 바뀌겠어요. 조금 뭐 5번 할 거 뭐 2번만 하고 그 횟수를 줄이고 저도 이제 어릴 때는 되게 남의 눈치를 많이 안 봤는데 이게 해가 지나면 지날수록 주위 사람들의 눈치가 많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또 승주 선생님한테도 많이 혼났고 자존심 상해가지고 조금씩 했습니다.
네. 어떻게 보면 약간씩 맞춰가면서 네. 거기에서 이제 그 검정고시를 합격하고 대학을 가게 된 케이스인 거죠. 네, 그렇죠. 네. 그래서 그 대학에 가서 하다가 그 아는 선배분이라고 하는 뭐 형의 권유로 네. 아이스하키를 접하게 되면서 어떻게 인생이 그냥 아이스하키 쭉온 케이스입니까? 네, 저는 좀 방황을 했나요? 대학교 때도 뭐 대학교는 그 누가 뭐 해라 마라 밥 먹어라 공부해라 뭐 숙제 해와라 이런 얘기 안 하죠. 각자 알아서 수강 신청해야 되고 내가 뭐가 관심이 있는지 뭐 언제 학교를 가고 싶은지 그 선택을 해서 이제 자유롭게 하다 보니까 살짝 또 그 잠깐 뭐 휘청일 때도 있었지만 그래도 어떻게 학교는 졸업을 했어요. 네, 졸업을 하고 나니까 조금 나도 뭔가 할 수 있구나. 네. 그 이제 여명학교 때는 선생님들이 뭐 과제를 주시거나 뭐 숙제를 주시거나 이렇게 뭐 옆에서 조언도 해주시고 이렇게 많이 도와주시는데 해주시는데 대학교는 절대 그런 게 없어요. 여명학교는 여러분 아직 대학교를 안 가셨겠지만 밥도 공짜로 주죠. 밥도 공짜로 주지, 공부도 공짜로 시켜주지, 뭐 하죠. 근데 대학교 가면 밥도 사 먹어, 차비도 내가 내. 지금 뭐 차비는 뭐 여러분들이 내시겠지만 밥부터 수강비, 뭐 교육비 다 내가 돈을 내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여명학교에 있을 때 조금 내가 잔소리를 좀 듣거나 뭐 그러더라도 기분이 좀 안 좋더라도 조금 잘 좀 이겨내시기 바라겠고 그게 나중에 없어지잖아요. 되게 마음이 허전해요. 대학교 가게 되면. 네. 그래서 하나부터 열까지 내가 알아서 해야 된다? 그거는 엄청난 그 뭐랄까 책임감이 따르는 거예요. 여러분 그 왜 신분증을 19살만 19세 지나면 주는지 아세요? 그 모든 책임은 19살부터 본인이 지라고 주는 거예요. 주민등록증을. 그러니까 그 전에는 뭐 요즘은 뭐 촉석법도 없애야 된다 뭐 이런 말 많죠. 하도 그 어린 친구들이 사고 치니까. 근데 이제 그 전에는 조금 봐주고 이해해주고 뭐 선생님들도 사람이라서 기분이 나빠요. 여러분들이 말 안 듣거나. 근데 저 또한 그랬어요. 근데 그때는 몰랐어요. 지금은 모를 수 있어요. 또 선생님은 뭐 선생님이니까 마냥 뭐 다 이해해 주겠지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요. 저도 그러니까. 근데 저도 그때는 몰랐어요. 학교 다닐 때는 뭐 그런 거나 말거나. 근데 대학교 가면서 조금 전환점이 된 것 같아요. 이 생각하는 차이점. 우리가 이런 현상을 뭐라고 그냥 철들었다고 이제 하기 시작합니다. 내가 살아왔던 삶을 돌아보는 것처럼. 오늘은 약간 휴먼북 시간이 여명학교 선배 특강하는 느낌이 들어서 좀 재밌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사실은 선배님께서 얘기하시는 건 자기가 중고등학교 때 방황을 해보니 지금 여명학교 다닐 때가 선생님도 계시고 주변에 잡아줄 때 참 좋은 시간이다라는 거. 그리고 막상 대학을 가서 나 혼자 모든 것을 책임지다 보면 생각보다 과거에 그 시간이 참 소중함을 더 많이 느끼게 되더라. 예. 그러니까 그 시간을 잘 보내라 이 얘기인 거예요. 네, 그런 것 같아요. 지금 그 아까 그 강수환 선생님이 그 얘기해 주시는 거 들어보니까 지금 많이 어렵잖아요. 이렇게 얘기하거나 의사소통이 제일 중요한 건데 그 의사소통부터 여러분들이 이제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저도 어려웠어요. 여기 한국 처음 왔을 때. 그래서 이제 말다툼도 많이 하고 뭐 그렇게 했었는데 이게 말이 아가 다르고 어가 다르고 이게 중국 그 말은 이 성조라는 게 있다면서요? 근데 그게 뭐 올리거나 내리거나 이런 거에 따라서 그 사람의 기분이 전해지고 뭐 이런 거로 그 알고는 있는데 그 이제 그 대화 이 주고받는 대화가 제일 중요한데 지금은 막 내가 그 겪어보지도 못한 이 말을 배워야 되나? 왜 배워야 되나? 뭐 이런 그 의심하는 그런 점도 생기겠지만 이게 또 딱 마음 잡고 다 이렇게 다 배워놓으면
여러분의 재산이 되지 않아. 네, 제가 여명학교 다니면서 좀 이렇게 방황도 했지만 그 방황한 게 되게 후회스러운 걸 알기까지 여명학교를 나와 보니까 그걸 알게 됐어요. 근데 지금은 막 힘들고 짜증나고 뭐 내가 뭐 5개 외웠는데 2개밖에 기억 안 나고 뭐 이렇게 어렵겠지만 지금 잘 견뎌내면 나중에 그 어려운 말도 잘 주고받고 이러다 보면 자신감도 생기고. 네. 그 제가 어제 산동성이라고 혹시 알아요? 산동성? 중국에 있는 산동성이라고 하는 성이 있어요. 윤영성, 산동성, 명길 뭐 이런 것처럼 그 산동성에서 온 분이 계세요. 엄마가 탈북민이고 아버지는 중국분. 근데 아버지는 한족 분이세요. 한족. 그리고 이제 아이가 남자아이인 아들을 같이 데리고 왔는데 얘가 이렇게 놀다가 한국에 있었던 친구가 얘한테 이렇게 얘기했어요. 너는 한국어 못하니까 너랑 안 놀아? 이렇게 얘기했어요. 왜냐면 얘가 그 친구가 얘기할 때마다 그 성조가 나와요. 나는 중국에서 이런 식으로 이렇게 성조가 나와요. 그러니까 얘가 너는 한국어 못하니까 너랑 안 놀아? 이렇게 얘기했더니 이 남자애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나는 한국어도 할 줄 알고 중국어도 할 줄 알아.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이 애는 네가 한국어를 잘 못하니까 너랑 안 놀고 싶어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근데 얘 친구는 자기가 자존감이 있는 친구는 아니야 나 한국어도 할 줄 알고 중국어도 할 줄 알아. 그러니까 어떤 상황이 생겼냐면 거기 주변에 있던 많은 사람들이 야 그럼 얘가 더 대단하지 하면서 얘를 높이기 시작하는 거야. 아 수술했죠. 얘를 막 높이는 거야. 그래서 그래 중국어도 하고 한국어도 할 줄 알면 네가 더 대단한 거지. 그러면서 한국어를 못하니까 너랑 안 놀아 했던 애가 갑자기 분위기가 이상하니까 같이 놀기 시작했다. 근데 제가 어제 그 모습을 보면서 좀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누군가에게는 한국에서 태어나서 한국어를 잘한다라는 게 장점일 수 있지만 사실은 중국어를 할지 못한 사람에게는 중국어를 한다는 게 되게 큰 장점이거든요. 그리고 한국에서만 살았던 사람은 한국이 장점일 것 같지만 한국과 중국을 경험한 사람은 또 그게 나한테 장점일 수 있잖아요. 그럼 여러분에게도 동일한 것 같아요. 주눅들 필요가 없고 나는 대신 한국어도 하고 중국어도 할 줄 알아 라고 하는 게 많은 사람들에게 얘 한국어를 못하는 애가 아니라 얘 중국어도 잘하네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나름대로 마인드를 그렇게 가졌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절대 한국이라는 사회는 이렇게 부끄러움을 주는 문화다 보니까 때로는 내가 한국어를 잘 못한다고 하면 눈치 보이게 되고 우리끼리 뭉치게 되는데 그러지 말고 자신 있게 나가십시오. 자신 있게 나가서 난 한국어도 할 줄 알고 중국어도 할 줄 알고. 여러분 혹시 K-pop 데모노토스라는 만화 봤습니까? 애니메이션이라고 진짜 전 세계를 막 하는 안 봤나? 안 봤습니다. 한번 꼭 보여주십시오. 거기에 보면 영어로 노래를 다 불러요. 거기 그룹들이 여성 그룹, 남자 그룹. 근데 중간중간에 다 한국어 가사를 일부러 넣었어요. 왜냐하면 그걸 만든 사람이 감독이 한국 사람이었거든요. 그래서 한국 문화를 세계에 알리겠다라고 해서 그걸 만들었거든요. 어느 순간인가 해외에서 한국어가 인기가 되게 많아졌어요. 시대는 어떻게 바뀔지 모르니까 여러분이 지금 갖고 있는 거에 주눅 들지 말고 내 시대가 올 거야 라는 마음을 갖고 이렇게 선배님이 얘기하시는 것처럼 방황하거나 스스로 자각치지 말고 여러분이 갖고 있는 장점을 잘 살려서 그 시간을 보냈으면 좋겠어요. 그렇죠? 네. 그러다 보면 선배님도 자기가 뜻해서 아이스하키를 한 건 아니지만 누군가에서 계기가 생겼고 지금은 우리나라 국가대표가 됐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인터넷에 쳐보면 아이스하키 최강혁 치면 관련된 기사가 많습니다. 인터뷰도. 네, 그리고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사실 저희가 지금 수술하고 쉬고 있기 때문에 오늘 강사를 모신 거지 몇 년 전부터 저희가 서울역에 있을 때부터 계속 했었어요. 근데 그때는 훈련 들어가야 됩니다. 해외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자주 못 봤어요. 우리 둘이서 밥 담당이었거든요. 이거 밥통 나르는 거. 네. 그때도 계속 하고 싶은데 못할 정도로 여러분이 갖고 있는 게 어느 순간 그렇게 될 거라고 생각이 되고 우리가 서로가 서로를 응원하는 마음으로 박수 한번 할까요? 옆 사람을 보면서 이 질문을 해도 괜찮을지 모르겠는데 사실 저도 뭐 이렇게 기사로만 좀 직접 보는데 사실 아이스하키를 하면서 국가대표가 되는 사실 이렇게 아픔이 있잖아요. 몸에 그렇죠. 네. 어떻게 하다 생기게 된 건지 좀 얘기해 주실 수 있어요? 지금 부산. 네. 마이크 안 해도 돼.
네, 편하게 돼요. 그 저희 종목은 그 서로 이렇게 바디체기 조금 그 다른 종목보다 이제 허용되는 스포츠예요. 그러다 보니까 상대방이 공을 잡거나 뭐 이러면 그걸 빼앗으려고 몸으로 부딪히고 뭐 그런 일들이 많다 보니까 그 자꾸 이렇게 맞는 거예요. 얻어맞는 거예요. 상대방이 이렇게 밀면 이렇게 맞고 또 맞고 하다 보니까 이제 그 자꾸 한 번 두 번은 괜찮은데 여러 번 이제 제가 이제 운동을 10년 했거든요. 10년 동안 계속 부닥치다 보니까 이 누적되고. 네, 누적돼서 자주 그 쓰고 부딪히는 부분이 이제 망가져가지고 그 이제 수리를 했습니다. 병원에서. 그러면 뭐 재활도 해야 되는 상황입니까? 네, 2달 후에 지금 수술 받은 지 4주 정도, 3, 4주 됐는데 이제 2달 후에 다시 현장으로 복귀하려고 이제 준비해야 합니다. 네. 그리고 사실 저희가 그때 꽤 오랜 시간이 지났네요. 저희랑 강영님이랑 한 6, 7년 전에 생선구이집에서 밥 먹었던 거 생각나요? 아, 예, 네, 맞습니다. 생선구이에서 밥을 먹으면서 미래에 대한 고민을 했어요. 왜냐면 지금은 학생 때가 좋다라는 얘기가 나중에 여러분들이 사회에 나가보면 항상 미래에 대한 불안함이 있습니다. 왜냐면 계속 선택을 해야 돼요. 왜냐면 직업이라는 게 예를 들어서 아이스하키를 하지만 이게 60, 70까지 할 수 있는 게 아니다 보니 나는 그 다음 뭘 해야 되지 이런 게 있어요. 저 역시도 이제 제2의 인생을 뭘로 살아야지 이제 100세 인생이라는데 뭘 해야 될까 이거에 대한 나이를 먹어서 고민들이 많이 생길 때가 이거예요. 사실 그때 고민하면서 공무원 시험도 생각을 하고 이랬었잖아요. 네. 그러면 지금 아이스하키로 이제 다시 2개월 뒤에 현장을 복귀하겠지만 네. 그 다음에 인생에 대한 또 고민이 좀 될 것 같은데 어떤 고민하고 있는지 다시 할게요. 네. 죄송해요. 지금은 저도 이제 그 갈등이 많았었어요. 그 부상도 있고 수술하면서 마음도 조금 약해지고 이러다 보니까 좀 몸이 덜 아픈 그런 직업을 선택해야 되지 않나. 그래서 이런저런 찾아봤는데 지금 제가 가장 하고 싶은 일은 이 운동이더라고요. 근데 운동을 하면서 그 공부를 한다는 건 조금 무리수가 있어서 그래서 지금은 될 수 있으면 운동에 최선을 다하려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고요. 저도 이제 이제 선수 그 연령대를 조금 지나고 있는 상태라서 그래서 이제 그 고민은 되지만 제가 운동을 하고 있는 동안에는 남한테 피해주지 않고 제가 그 해야 될 일은 꽉 채워서 해보자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남한테 또 피해주고 이러면 눈치도 봐야 되고 미안한 것도 있어야 되고 좀 뭐라 해야 될까요? 아쉬운 점이 남지 않을 수 있게 아직은 운동을 좀 더 하고 싶은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지금은 일단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여러 가지 생각해봤지만 운동이 제일 내가 좋아하는 것 같아. 그리고 이왕 운동을 하는 거면 남한테 피해주지 않을 만큼 최선을 다해서 일단 하는 시간을 보내고 그 다음에 내가 이제 운동을 하고 싶다고 해서 계속 할 수 없을 때가 오면 그때 이제 한번 생각해보자고 이런 말씀이시죠. 가장 그게 제일 컸던 것 같아요. 뭐 어떤 스포츠 종목이나 뭐 이렇게 여러분들이 스포츠 종류를 얼마나 많이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하고 있는 스포츠는 뭐 당구나 뭐 이렇게 뭐 골프 이런 것처럼 물론 골프나 당구를 무시하거나 이런 게 아니지만 아니고요. 그런 종목들은 이제 바디체기나 서로의 이제 그 어택하는 그런 플레이들이 없어서 가급적 오래 할 수 있는 종목이지만 제가 하고 있는 아이스하키라는 종목은 좀 이렇게 과격하다 보니까 부상도 많고 그 많은 체력을 필요로 해서 좀 제한적인 것 같아요. 나이대가 또 체력대가. 그래서 나중에 저도 이제 뭐 40, 50, 뭐 50까지는 할지 모르겠지만
그 시간이 지나서 이제 힘에 부치고 이럴 때 그 지난 시간 때 좀 더 열심히 할 걸, 아 그때 왜 그렇게 못했을까, 뭐 그런 아쉬움을 남길까봐. 그래서 지금은 좀 할 수 있을 때, 지금 좀 의지도 있고 뭐 깡다구도 있고 뭐 이럴 때 좀 더 하고 싶은 제 일을 해야 되지 않나. 네. 아, 그래서 아직 운동하고 있습니다. 네. 네, 우리 박수 한번 할까요? 광영님이 하는 아이스하키가 국내에서도 경기가 있을 때가 있죠. 네. 그러면 그때 후배들을 초청할 수 있지 않나요? 가능할까요? 글쎄요, 이게 또 관심이 없는 부분이면 뭐든지 이제 관심이 있어야 이렇게 흥미를 느끼고 이제 좀 재미있게 볼 텐데, 이게 제 관심 밖의 일이면 어떤 걸 갖다 줘도 좀 불필요한 일들이 되기 때문에, 뭐 원하신다면 제가 언제든지 뭐 그렇게 해보겠지만, 네. 왜냐면 아이스하키가 생각보다 우리가 잘 모르기 때문인데 현장에서 보면 되게 박진감이 있고 속도감이 있습니다. 슉슉 다니는 것부터 시작해서, 그죠? 턱으로 막 왔다 갔다 하는 거, 치는 거, 그리고 지금은 영화나 드라마도 아이스하키 관련된 게 진짜 많이 나올 만큼 그런 것 같은데, 제가 볼 때 후배님들 한번 초청해 주신다면 아마 여러분들 좋을 것 같지 않아요? 너무 좋아요. 네, 좋아요. 그러면 나중에 한번 선생님하고도 얘기를 해서 교장 선생님한테 교장 선생님한테 얘기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네. 제가 지금이라도 은혜를 갚으러 왔습니다. 네. 그래서 진짜 후배들 초청해서 그런 시간 가지면 참 좋겠다는 네. 생각이 듭니다. 네. 저희가 이제 거의 시간이 마무리가 되는데, 제가 광영님한테 마지막 질문을 하나 드렸어요. 어떤 질문이냐면, 저희가 말 그대로 휴먼북이에요. 사람이 책이다라고 하면 본인이 지금까지 살아왔던 삶을 하나의 책으로 만들 때 그 책 제목을 뭘로 하시겠습니까? 라고 하는 제목에 대한 질문을 했었거든요. 근데 그 질문에 대해서 아마 본인이 고민하시고 얘기할 텐데, 그 전에 혹시 마지막 질문하기 전에 혹시 선배님한테 궁금한 게 있으신 분 있을까요? 없습니다. 특별한 거 없습니다. 네. 네, 그러면 선배님한테 특별한 궁금한 게 없으면 마지막 질문 한번 해봅시다. 지금까지 광경님이 살아왔던 인생, 물론 앞으로 살아갈 인생이 더 많겠지만 39년이라고 하는 인생을 살아왔던 나의 인생을 하나의 책으로 만든다면 책 제목을 뭘로 하시겠습니까? 책 제목을 버팀이라고 할게요. 버팅. 네. 흔히 뭐 들어본 적 있겠지만 뭐 굵고 짧게, 뭐 가늘고 길게, 뭐 이런 얘기가 있잖아요. 저는 굵고 짧게보다는 가늘고 길게를 좀 추구하는 스타일이어서, 그렇다고 굵은 걸 싫어하는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왜 제가 그 얘기를 선택하냐면, 가늘고 길게 가다 보면 그건 자연스럽게 굵게 되기 마련이에요. 왜냐면 저도 사실 운동하면서 많이 힘들었거든요. 어렸을 때부터 아기 때부터 이렇게 운동했으면 뭐 선후배에 대한 그런 개념이 이렇게 구체적으로 섰을 텐데, 나이가 들고 운동을 시작하니까, 더군다나 이제 저는 부모님과 이제 좀 떨어져서 살다 보니까 누군가의 관섭이 아주 피곤하게 느껴지는 스타일인데, 처음에 운동하러 갔더니 이제 단체 종목이다 보니까 저보다 오래된 사람들이 다 한마디씩 하는 거예요. 뭐 너는 이렇고 너는 이렇고. 근데 그 사람들에게는 한마디일 수 있겠지만 저한테는 뭐 10마디, 20마디 이렇게 하루에 매일매일 누군가가 저에게 잔소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 사실 그랬어요. 도망갈까? 그냥 내가 여기서 없어지면, 내가 여기에서 나가버리면 이런 얘기를 안 듣게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에 그만둘까도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저한테 이제 그때 딱 이렇게 든 생각이, 내가 지금 여기에서 떠나가면 패자가 되는 느낌인 거예요. 저는 진 적이 없는데 진 거예요. 그냥 그 자리를 이겨내지 못해서 떠난 거니까. 그래서 이제 그렇게 시간이 지나는데 점점 좀 심해지는 거예요. 윗사람들의 간섭이.
심지어 이제 남자들끼리 운동하니까 이제 막말도 왔다 갔다 하고 하니까 그래서 제가 그때 그 속으로 그랬습니다. 네가 이기나 내가 이기나 한번 해보자. 근데 그때 저한테 막 하던 사람들이 지금은 공손해졌어요. 저는 그때 이름이 없었어요. 야, 너. 성도 없었어요. 야, 너. 그냥 야에 야. 이름이 뭐예요? 이름. 박설아? 누군가가 설아야 이렇게 안 하고 설아를 빼고 야, 너 이렇게 하면 어때요? 기분 나쁘겠죠? 근데 저는 그랬어요. 처음 운동 시작하자마자 야, 너, 야, 이 새끼야! 막 이러면서 그런 얘기를 듣다 보니까 되게 오기가 생겼어요. 점점. 처음에는 기분 나쁘고 멘탈 깨지고 막 스트레스 받고 잠도 잘 못 자고 이랬었는데 근데 그렇게 막 했던 사람들이 지금은 저한테 공손합니다. 꼭 이름을 불러요. 제가 이름이 광혁인데 광혁아. 예전에는 또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명령오소인데 지금은 어떻게 할까요? 어떤 게 더 좋을 것 같아? 이렇게 바뀌었어요. 제가 왜 그 가늘고 길게 하면 자연스럽게 굵어진다 했냐면 여러분들이 나중에 어떤 일을 하실지는 잘 모르겠어요. 본인이 뭐 돈을 많이 벌고 싶다 그러면 돈을 많이 버는 일을 할 거고 아니면 난 뭐 노래나 뭐 연예인이 되고 싶다 그러면 그 직업을 할 거고 뭐 각자의 위치에서 그 일을 하겠지만 그 자리에서 항상 묵묵히 하다 보면 언젠간 진짜예요. 이거는 약속할 수 있어요. 언젠간 반짝반짝하게 돼요. 반짝반짝하게. 여러분 다이아몬드나 금 알죠? 금 알아요? 금? 그게 처음부터 이렇게 막 화려하고 이쁘고 그렇지 않아요. 그거를 그 세공사가 녹였다 붙였다 녹였다 붙였다 녹였다 붙였다 이러면서 계속 모양을 예쁘게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만들어서 나중에 그 소비자들한테 팔면 그 팔 때의 그 모습은 되게 화려하죠. 근데 똑같아요. 여러분들도 각자의 지금 여러분들 학생이지만 선생님들이 어떤 사람 좋아할 것 같아요? 말 잘 들어보세요. 공부 잘하는 사람, 말 잘 듣는 사람? 괜찮아요. 좀 방황하고 선생님 속도 좀 썩여도 되고 근데 나중에 조금 아쉬울 거예요. 내가 그때 좀 선생님 얘기 잘 들을걸? 근데 제가 학교 다닐 때 조금 말도 잘 안 듣고 했잖아요. 지금 제가 영어학교 가잖아요. 조명석 교장 선생님 좋아 죽어요. 그냥 왔다고. 제가 학교 다닐 땐 싫어했겠죠. 말 안 듣고 하니까 말 안 들을 땐 싫었겠죠. 항상 싫진 않았겠지만 근데 지금은 어때요? 제가 좋아하는 일을 묵묵히 하다 보니까 좋은 일이 생겼고 좋은 일이 생기다 보니까 선생님들도 자연스럽게 제가 이렇게 변했구나. 지금 여기 유니시드 대표님인 저기 어미스터 대표님도 저를 보면 알 거예요. 제가 학교 다닐 때 어떤 그 마음가짐으로 학교 다녔는지 근데 지금은 어떻게 바뀌었는지 지금도 그렇게 썩 100%막 천사 같은 마음을 갖고 살진 않아요. 저도 열받으면 뭐 욕도 하고 뭐 상대방한테 막 이렇게 쌍욕하지는 않지만 속으로 욕하고 그렇게 합니다. 사람이니까. 근데 옛날보다는 지금 좀 나아졌다. 근데 앞으로 계속 나아질 거다는 그런 생각을 갖고 목표를 하고 그렇게 하죠. 어쨌든 각자의 자리에서 꾸준하게 가면 언젠가 굵어져요. 야 너에서 이름이 불려지고 명령어조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해서 의견이 되는 거예요. 명령어가 의견이 되고 좀 더 제가 더 노력해서 어느 위치까지 가면 더더욱 그게 조심스러워지겠죠? 그죠? 저희가 뭐 지금 국가대표가 됐어요. 한 방에 되는 건 없어요. 이렇게 도장 찍듯이 한 방에 딱 되는 건 없어요. 그 도장을 찍기 전까지 수많은 그 사원들이 서류를 준비해야 되고 계약해야 되고 그 서류를 준비하죠. 그 과정에
있어야 이제 그 합격자 도장이 찍히는 것처럼 꾸준하게 뭔가를 자기 위치에서 노력하면 길어도 지고 굵어도 지고, 네. 그 둘 중에 한 가지만 선택할 필요 없고, 지금 조금 고달프죠. 뭐 날씨 더우면 더워서 하기 싫고 추우면 추워서 하기 싫고 여러 가지 이유들이 많겠지만 그 자리에서 잘 버텨내시기 바랍니다. 그게 제가 해줄 수 있는 가장 키포인트인 것 같아요. 제가 그랬거든요. 저한테 제가 지금 국가대표가 됐습니다. 왜 한 방에 되지 않았겠죠? 저도 욕이란 욕 다 먹었습니다. 선배들한테 이것도 못하네, 뭐 닭대가리니 개대가리니 뭐 이러면서 뭐 머리가 나쁘네, 뭐 하네, 뭐 감나라 배나라 진짜 뭐 그 심지어는 뭐 사람이 즐거우면 이렇게 깔깔깔깔 웃잖아요. 웃음소리가 왜 그러니, 웃음소리가 재수가 없네, 심지어 그런 말을 들을 정도로 그렇게 힘든 시간을 잘 버틴 것 같아요. 조금 칭찬해주고 싶기도 하고 저한테. 여러분들도 제가 뭐 책이 사실 이런저런 되게 별로 좋아하지 않는데 어떻게 뭐 하다 보니까 이런 것도 경험이니까 한 번쯤 해보고 싶어서 왔습니다. 근데 그 제 얘기가 어느 정도 뭐 도움이 될지 안 될지 악이 될지 뭐 모르겠지만 잘 버티면 되는 것 같아요. 잘 뭐 막무가내로 잘 그런 수식어를 써서 좀 그렇지만 하기 싫어도 하세요. 그냥 하기 싫어도. 내가 지금 저 선생님 말 듣기 싫어. 근데 그래도 들어요. 그냥 학교에서 누가 왕이에요? 선생님이 왕이에요. 왕 말 안 들으면 어떻게 돼요? 감옥 가요. 감옥 갑니다. 심지어 지금 어때요? 윤석열 전 대통령 감옥 갔죠. 왕도 감옥 가는 바람에 신하가 감옥 못 갈까? 선생님이 가라 그러면 가야죠. 뭐. 지금 잠깐 이렇게 듣기 싫어도 그냥 근데 한번 해보고 또 한 번 해보면 두 번이 또 별로 그렇게 크게 어렵지가 않아요. 근데 두 번 하면 또 세 번이 또 그렇게 어렵지가 않아요. 여러분들 뭐 TV를 얼마나 보는지 모르겠지만 외국인들 한국에 와서 그 여행 프로그램 하다 보면 젓가락질 되게 못하죠. 처음 왔을 때 막 뭐 이렇게 잡는 사람이 있고 뭐 포기하고 그 포크 쓰는 사람들도 있고 근데 그 회차가 방송의 회차가 지날수록 젓가락질 되게 잘해요. 외국인도 처음에 나 이거 안 할래, 어려워, 안 할래, 포크 쓸래 이랬으면 그 사람은 계속 젓가락질 못하는 거예요. 근데 꾸준히 노력하면 젓가락질 할 수 있어요. 저를 비롯해서 여러분들도 젓가락질 아기 때 못했잖아요. 근데 누군가가 젓가락으로 밥 먹게 하고 이렇게 하니까 지금 젓가락질 잘하죠. 그죠? 젓가락질 잘하죠. 아기 때 어릴 때 옷 벗고 입고 잘했어요? 엄마 아빠가 입혀주고 그랬죠. 근데 나중에 잘하면서 나도 한번 해보고 오늘은 뭐 가죽 자켓 입어볼까? 뭐 내일은 뭐 청자켓 입어볼까? 이러면서 이것저것 입어보고 어떤 게 예쁜지 뭐 어떻게 잘 맞는지 계속 경험하면서 꾸준히 하면 예쁜 것도 찾고 좋은 것도 찾고. 네. 근데 그걸 중간에 포기한다? 나 그냥 대충 입어. 전 왜 이렇게 옷 입었는데 집에 이런 옷밖에 없어요. 계속 운동하다 보니까 이렇게 운동복밖에 없어서 그래서 저도 오늘 아침에 오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이런 옷밖에 없어서.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입고 왔는데 아무튼 뭘 하든 진짜 무엇을 하든 계속 해보고 꾸준히 하세요. 꾸준히. 저 한 방에 그냥 가만히 있는 사람 여기 유진범 목사님 그냥 너 와서 대표팀 해 그렇게 해서 대표팀 된 게 아니고요. 욕이란 욕, 세상 욕 다 먹으면서 굴욕 당하면서 맨 밑에서 지금 뭐 한 1부터 10까지 있으면 한 9.5 정도 온 것 같아요. 이제 그 0.5를 올리려면 제가 얼마나 더 노력을 해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아직 해보진 못해서.
그러니까 10까지 가려고 한번 노력해 보려고요. 될지 안 될지는 미래의 일이라서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해볼 거니까 저도 제 자리에서 열심히 하고 여러분들도 열심히 하고 다른 데 가가지고 뭐 특히나 저는 걱정이 되는 게 한국 사람들이 특히나 중국 사람들을 되게 안 좋게 봐오는 경향이 있어요. 뭐 흔히 하는 얘기 뭐 짱깨 뭐 이러면서 근데 저는 이방인이잖아요. 저는 이제 북한에서 태어났고 또 한국에 와서 살다 보니까 저도 이방인이에요. 근데 여러분들도 이방인이에요. 근데 한국 사람들이 그런 뭐 짱깨네 뭐 이렇게 비속어를 할 때 그 얘기가 나한테 타격감이 없었으면 좋겠어요.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여러분은 국적이 한국 국적이잖아요. 근데 말이 아직 어눌해서 뭐 중국 사람이라고 해야 될지 뭐 한국 사람이라고 해야 될지 지금 완전 좀 중간쯤 있는 것 같은데 그게 아예 본인들의 중간점을 그렇다고 저 다시 중국으로 가서 살고 싶어요? 중국으로? 한국 국적 이미 가졌는데 한국 사람이 됐으면 그거에 맞게 딱 됐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어정쩡하게 막 비속어 듣고 그러지 말고 그런 거 보면 좀 마음이 아파서 저 여기 왔을 때 뭐 탈북자 새끼, 북한 새끼 뭐 그런 얘기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많이 싸우기도 했는데 그런 얘기는 좀 안 들었으면 좋겠고 네, 안 들으려면 여러분들이 각자 위치에서 노력해야 된다는 건 잊지 마시고 선생님들이 잘 한국말 가르쳐 줄 때 하기 싫어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좀 부탁할게요. 그럼. 네. 자요. 말씀하신 것처럼 본인의 인생을 살아보니 버티는 자가 이기는 자고 버티다 보면 그 영역에서 인정받을 때가 오고 버티다 보면 자기 나름대로의 모습을 키워갈 수 있는 성장의 시간이 있으니까 여러분들에게도 있는 자리에서 버텼으면 하는 마음으로 우리 선배된 입장에서 얘기를 했는데 우리 마지막으로 서로가 서로를 바라보면서 잘 버티자는 뜻으로 건강을 오늘 함께 휴먼부를 함께 또 우리 선배님 최강혁 선배님에게도 다시 한번 박수하면서 우리 휴먼부 마스터